안녕하세요. 결혼해서 살다 보면 여러 이유로 싸우기도 하고 결국엔 파혼까지 하기도 하는데 저도 이혼을 했습니다. 저의 경우 고부 갈등이 심했고 거기다 남편의 동생의 신우는 제 앞에서 대놓고 제가 남편과 이혼하게 될 거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성격은 드센 편이었고 말도 함부로 했는데 신우도 시모와 똑 닮았어요. 처음에는 누구나 그렇듯 본 모습을 속이고 저에게 참 잘해줬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본래의 성격을 숨기기 어려웠는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더군요. 중간에서 이런 시모와 신우를 알아서 차단시키고 저를 위해주던 남편이 있었기에 참고 살았는데 결국 중요한 순간에는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의 귀한 자식에게 함부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제대로 한 방 먹이고 이혼했습니다. 남편과 결혼 후 신혼생활은 정말 좋았습니다. 둘 다 직장 생활을 했고 맞벌이라 경제적으로 여유도 있었고 싸울 일도 없었죠. 처음 문제의 시작은 시모와 신우였습니다. 시모의 성격은 좀 드센 편이었는데 신우가 시모와 성격이 아주 똑같았어요. 특히 시모는 저에게 말을 함부로 했는데 저 역시 할 말은 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가끔 선을 넘는다 싶을 때는 그 자리에서 바로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데 넌 참 좋겠다. 네? 스트레스 안 받아서 좋겠다고 넌. 아니에요, 어머니. 저도 스트레스 받아요. 그렇게 할 말 다 하고 사는데 무슨 스트레스가 있냐? 내가 볼 때 너는 세상 참 편하게 사는 애 같아. 제가 어른 말씀에 대든 것도 아니고 듣기 거북한 말에만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을 뿐인데 어머님은 그게 싫으셨나 봅니다. 저는 이때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머님과 잘 지내보고 싶은 마음에 더는 뭐라고 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어머님은 저에게 요구하시는 게 몇 가지 있었는데 어려운 건 아니었습니다. 난 다른 거 바라는 거 없다. 너네 목소리 듣고 싶으니까 차주는 아니어도 생각날 때 전화해. 그리고 주말에 둘이 데이트 안 하면 집에 놀러 오고. 알았지? 네, 그럴게요. 어머님 말씀대로 저희는 주말에 별일 없으면 시댁에 가서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을 겪으면 겪을수록 기가 세다고 느껴졌습니다. 한마디로 성격이 드셌죠. 자기 자식들한테도 말을 심하게 하는 편이었는데 남편은 자기 엄마가 원래 그런 사람인 걸 알아서인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시댁에 가면 시모와 신우는 항상 둘이 붙어서 얘기를 했는데 무슨 얘기를 하나 들어보면 거의 뒷담화였습니다. 신우의 친구부터 시작해서 시모의 친구 얘기도 나왔고 그 외에 아는 지인이나 친척들의 얘기까지 했죠. 뒷담화 안 하는 사람은 못 봤으니 이 또한 저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위생이 좀 걸렸어요. 시댁에 가면 집안 전체가 정리가 안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어수선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냥 정리만 좀 안 되어 있는 상태였다면 신경 쓰지 않았겠지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는 정도였어요. 결혼 전 인사를 왔을 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결혼 후 더 지저분해진 것 같았습니다. 시댁 식구가 많은 것도 아니고 시모와 신우 둘이서만 사는 집이 이렇게 정리가 안 되나 싶을 정도였어요. 보통 한여름에는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과일 한 번 먹으면 날파리가 생기기 마련이니 이해를 하는데 사계절 내내 날파리가 날아다닌다는 건 문제가 있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면 꿉꿉한 냄새가 났고 반찬통 뚜껑도 제대로 덮지 않고 넣어두는 것도 많았어요. 처음엔 이런 모습을 보고 너무 놀라서 청소 도우미를 불러서 한번 깨끗하게 청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싹 깨끗해져서 앞으로 유지가 잘 되겠지 했는데 일주일 만에 그대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손이 많이 가서 시댁에 가면 아예 주방은 들어가 보지도 않았습니다. 개수대나 식탁 위를 보면 한숨부터 나왔으니까요. 그곳에 음식물도 제때 치우지 않고 살다 보니 시댁에 가면 밥을 먹는 것도 꺼려졌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시모나 신우와 만날 때면 꼭 외식을 하자고 했고 남편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자기야, 그런데 시댁 청소가 좀 필요한 것 같아. 나도 알아. 그런데 나도 그 정도인 줄은 몰랐어. 이번에 보니까 심각하긴 하더라. 남편은 저를 만나기 전부터 독립해서 혼자 살고 있었기에 시댁의 위생 상태에 대해서 잘 몰랐다고 했습니다. 제가 어떤 상태인지 자세히 말했더니 남편도 경악했어요. 시댁과 저희 집은 걸어서 갈 정도로 가까웠는데, 그래서 명절에는 시댁에 가서 안 자고 꼭 집에 와 잤습니다. 이걸로 어머님이 서운하다고 하신 적이 있었는데, 남편이 집도 가깝고 잠은 집에서 자야 편하다고 말씀드리면서 큰 소리 없이 잘 넘어갔습니다. 시댁 식구와 만나지 않으면 결혼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는 없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연애 때도 그렇고 결혼하고 나서도 싸우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시모나 신우가 같이 있으면 꼭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댁과 거리가 가까우니 신우는 종종 저희 집을 찾았는데, 남편 동생이라 저보다 나이가 어렸으나 시누이라서 예의에 갖춰 대했습니다. 하지만 신우는 저에게 정말 버릇없이 굴 때가 많았죠. 어느 날 집에 놀러 왔길래 커피를 내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우가 과일 얘기를 꺼냈어요. 언니, 과일 좀 깎아봐요. 네? 과일을 먹고 싶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대뜸 깎아보라고 하니 황당하더라고요. 남편도 잠깐 화장실에 가서 없는 상황이었는데 저는 커피를 내리고 있던 중이라 신우에게 좋게 얘기했습니다. 아가씨, 냉장고에 사과랑 오렌지 있으니까 그거... 아니, 그게 아니라 언니가 과일 깎아보라고요. 저 지금 커피 내리고 있잖아요. 과일 먹고 싶으면 꺼내서 직접 먹으면 될 것 같은데? 난 언니가 과일을 잘 깎는지 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저는 순간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한 소리 하려는데 그때 남편이 나왔습니다. 야, 정지우! 과일이 먹고 싶으면 네가 직접 깎아서 먹어. 언니가 지금 놀고 있냐? 커피 내리고 있잖아. 남편의 말에 신우도 더는 말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버릇없이 구는 행동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집 비밀번호를 알아내서는 빈집에 시모와 신우가 들어와 있었는데 처음엔 남편이 알려준 건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다 같이 집에 왔다가 비밀번호를 누를 때 뒤에서 보고 신우가 외우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뭐야? 엄마, 어떻게 들어왔어요? 아들 집에 엄마가 왔는데 무슨 문제라고 그래? 맞아, 오빠. 뭘 그렇게 정색을 해. 요즘 세상이 너무 무서운데 가족끼리 현관 비밀번호 정도는 알고 지내자. 그게 대체 무슨 소리야? 우리 결혼해서 사는 집인데 서로 지킬 건 지켜야지. 나 혼자 사는 집이면 몰라도 이건 아니야. 앞으로 우리 없을 때 몰래 들어오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 제가 할 말을 남편이 다 해버려서 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집 비밀번호를 바꾸었는데 시모나 신우도 집에 올 때는 꼭 전화를 하고 찾아왔습니다. 시댁과 제가 문제가 생겼다 싶으면 남편은 중간에서 대처를 잘했는데, 남편도 자기 엄마와 동생의 성격을 잘 알아서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 눈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과 남편이 크게 싸운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회사에서 일하던 중 어머님의 전화를 받고 알게 되었어요. 어머님은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남편의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날은 너무 피곤해서 점심을 빨리 먹고 자리에서 좀 자려고 했었는데 어머님 전화로 쉬지도 못하고 짜증이 났어요. 아니, 어머님 좀 진정하시고 뭐 때문에 그러시는 건데요? 아니, 우리 의진이가 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 내가 무슨 말만 하면 대들잖아. 넌 우리 아들이 왜 그런다고 생각하니? 싸운 이유가 뭔데요? 몰라, 말하기도 싫어. 궁금하면 네 남편한테 직접 물어봐. 걘 이제 내 아들도 아니야. 어머님은 본인 할 말만 하시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너무 황당했어요. 어머님 때문에 제 기분까지 엉망이 되었는데 전화를 끊은 지 5분도 되지 않아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너무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어. 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어? 어머님, 이유가 뭔지 말씀을 해주셔야 알죠.
내가 주말에 극장에 가서 영화가 보고 싶다고 했어.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너하고 주말에 약속이 있어서 안 된다고 하더라. 너네 매일 그렇게 붙어 살면서 주말 하루는 나하고 보내니까 그렇게 어렵니? 네가 잘 좀 얘기해서 주말에 나랑 같이 보내자고 말해봐. 그런데 돌아오는 주말은 친정에 가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전부터 얘기했던 일이라 엄마도 저희가 오는 줄 알고 계셨기에 어머님께 잘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이번 주말은 정말 일이 있어서 안 되고 다음 주에 극장 가는 건 어떠세요? 아니, 너까지 그러냐? 너네 쌍으로 돌았냐? 응? 저는 순간 너무 기가 막혀서 네? 그러지 않고선 내 말을 거역할 수 있는 거야? 그게 아니라 미리 약속이 있던 거라 어쩔 수 없었어요. 뭔 약속인데? 친정에 가기로 했어요. 뭐야? 니네 엄마만 중요하다 이거야? 어머님, 선약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됐고, 우리 우진이가 널 만나서 변했어. 변해도 완전히 변했다고. 어머님은 갑자기 저한테 뭐라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하고 싸웠으면서 저한테 화풀이를 하니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어머님, 저 지금 회사고 갑자기 이렇게 전화하셔서 막말하시는 거 듣기 거북합니다. 그리고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건데 엄마 한 약속이 먼저니까 이번 주말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저한테 말씀하실 때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쌍으로 돌았냐는 말이나 남편이 절 만나서 변했다는 말이나 그래, 너 잘났어. 아주 잘나셨어. 어머님은 저렇게 말씀하시고는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너무 스트레스였어요. 남편이 중간에서 노력하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었기에 시댁과 일이 있을 때마다 저는 시시콜콜 남편에게 다 말하진 않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남편에게는 엄마인데 제가 싫은 소리를 하면 듣기 좋을 리가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제 선에서 할 말을 하고 끝나는 걸 원했습니다. 시모나 신호와 엮이지만 않으면 남편과는 아무 문제가 없었기에 되도록 시댁에 잘 안 가려고 했는데 그래도 며느리로서 기본 도리는 해야 나중에 말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 명절이나 생일처럼 기념일 정도는 챙기며 살았습니다.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으니 그냥 내가 해야 할 도리만 하고 살자고 생각했죠. 어머님과 특별한 일 아니면 되도록 만나고 싶지 않았는데 어머님의 생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어머님 생신 때는 남편과 상의해서 어떤 선물을 드릴지 결정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신우한테 전화가 와서는 또 짜증나게 했습니다. 네, 아가씨. 언니, 우리 엄마 생일 선물 뭐 할 거예요? 아직 준비 못했어요. 아니, 여태 안 샀어요? 시간이 좀 남아서 남편하고 상의해서 결정할게요. 아니, 무슨 선물 하나 사면서 오빠하고 우인형까지 해요? 언니 결정장애 있어요? 그게 아니라 아무거나 할 수는 없잖아요. 다 참 어이가 없네. 선물 고르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가? 제가 아무거나 사면 선물 보고 성의가 있네 없네 할 거 아니에요? 이 언니 왜 이래? 신우는 이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바로 옆에 시모가 있는 상황에서 전화를 했던 겁니다. 시모가 시켜서 전화를 한 건지 신우가 그냥 한 건지는 모르지만 기분이 좋지는 않았어요. 이날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기분이 안 좋긴 했지만 남편한테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생신 선물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꺼냈어요. 자기야, 어머님 생신 선물 이거 어때? 좋아 보인다. 그런데 현금이 낫지 않을까? 좋지. 그럼 현금으로 드리자. 엄마가 좀 까다로우셔서 뭘 해드려도 말 나올 거야. 나도 돈으로 드리는 게 낫다 싶었어. 낮부터 퇴근하고 집에 와서도 신우가 계속 선물은 정했냐고 문자를 보냈는데 남편과 얘기를 마치고 답장을 했습니다. 아가씨, 저희 현금으로 하기로 했어요. 액수는요?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랬더니 답이 없더라고요. 정말 성격이 좋아는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았습니다. 며칠 뒤 어머님의 생신이 되었는데
시댁에 가는 건 싫어서 남편이 미리 예약한 식당으로 갔습니다. 남편과 연애할 때 자주 갔던 곳이었는데 분위기가 정말 좋았어요. 아니, 이렇게 좋은 곳을 둘이서만 다녔단 말이야? 저희도 결혼하고 오랜만에 왔어요. 저 언니한테 안 물어봤는데요? 신우가 퉁명스럽게 말하자 저는 그런 신우를 빤히 쳐다봤고 그랬더니 딴청을 피웠습니다. 이날은 어머님의 생신이라서 저도 더는 말하지 않고 참자 생각했어요. 신우가 거슬리는 말을 해도 그냥 넘어갔습니다. 예약석에 앉아 다들 기분 좋게 식사를 했는데 저와 남편은 오는 길에 사온 꽃다발을 어머님께 드렸고 현금 봉투도 드렸습니다. 앞으로 매년 생신 때마다 비슷하거나 좀 더 드려야 하니 너무 큰 액수를 드리면 서로 부담이 될 듯하여 적당하게 넣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께 봉투를 드렸는데 바로 옆에 있던 신우가 봉투를 가로채서는 그 자리에서 바로 열어봤습니다. 뭐야? 왜 이렇게 해봐? 헐, 너무하다. 엄마 생신인데 고작 50만 원? 50만 원이 적은 것도 아니고 넌 조용히 하고 얼른 엄마 드려. 어머님 표정을 보니 그리 좋지 않았는데 고맙다고 하시며 가방에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다 마친 뒤 집에 가려는데 신우가 갑자기 노래방에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나 남편은 피곤하기도 하고 더 있어봤자 분위기가 좋을 것 같지 않아서 그만 가자고 했는데 신우가 계속 조르는 통에 같이 갔습니다. 노래방에 도착 후 시모와 신우는 신나게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남편이 너무 피곤했는지 구석에서 졸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신우는 노래를 부르다 말고 마이크를 입에 대고는 저에게 뭐라고 했습니다. 언니, 오빠한테 보약이라도 먹여요. 네? 아직 초저녁인데 벌써 저렇게 자면 어떡해요? 진짜 우리 오빠 너무 안쓰럽다. 전날 야근하고 새벽에 들어와서 잠을 못 자서 그래요. 그랬더니 할 말이 없었는지 신우는 다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고 2시간을 꽉 채워서 놀았습니다. 이날 제일 신난 건 당연히 어머님과 아가씨였어요. 그래도 별일 없이 잘 지나가서 다행이었습니다. 남편은 결혼하고 나서 시댁에서 문제가 있을 때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간에서 대처를 정말 잘했는데 제가 참고 넘어가거나 문제 삼지 않는 걸 은근히 바랬습니다. 그런 뉘앙스를 풍길 때가 많았죠. 신우가 결혼하고부터 남편의 이런 태도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신우는 만난 지 1년도 안 된 남자친구와 결혼을 한다고 했는데 남편이 좀 더 만나보라는 말도 무시하고 알아서 한다면 식을 올렸습니다. 신우가 결혼하고 나서는 전보다 자주 마주치진 않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시모가 혼자 살게 되자 외롭다는 말을 정말 자주 했습니다. 같이 살던 신우가 없으니 어머님은 전처럼 저에게 막말을 하거나 못되게 하진 않았는데 알고 보니 그게 다 연기였습니다. 아가씨가 결혼 후 어머님이 외로워하시는 것 같아서 저와 남편은 시댁에 갔습니다. 요즘 너무 울적해. 나가서 친구들도 만나고 그러세요. 내 친구들은 자식들하고 같이 살아. 나는 아니잖아. 나이 들면서 점점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기분이야. 요즘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왜 그런 생각을 해요? 저랑 채원이도 있고 지우도 시집갔지만 종종 놀러 오라고 하면 되는데. 어머님은 우울하다면서 눈물까지 보이셨는데 저나 남편은 어머님이 이러다 우울증이 오는 건 아닌가 싶은 마음에 주말이 되면 자주는 아니고 종종 모시고 나가서 외식도 하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님이 제 앞에서 남편의 팔짱을 끼고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로 걸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뒤에서 그 모습을 보고 좀 어이가 없었죠. 어머님과 아들 사이가 좋으면 당연히 좋지만 평소와는 너무 다른 모습이라 있는 그대로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어머님이 나이 들고 저런 모습을 보이니 안쓰러워 보였던 것 같은데 이날 집에 와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한테 좀 잘해야겠어. 엄마도 나이가 드나 봐. 젊었을 땐 그렇게 욕도 하고 목소리도 크고 그랬는데 오늘 보니 아니네.
마음이 안 좋다. 저는 남편의 말에 그러냐고 하고는 다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은 많았지만 제가 말을 꺼내는 순간 남편은 자기 엄마를 욕하는 걸로 들릴 테니까요. 저희는 평소처럼 회사 다니고 주말에 둘이 시간을 보내기도 했는데 어머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신우가 없어서인지 어머님이 정말 변한 건지 헷갈릴 정도로 전처럼 소리를 지르고 막말을 하지는 않으셔서 한동안 정말 조용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우가 결혼한 지 1년 만에 이혼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연애도 짧았고 결혼 기간도 짧았죠. 뭐? 이혼? 지우가 지금 집에 와 있다네. 아니 왜? 그동안 아무 말 없었잖아. 부부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 암튼 지금 엄마도 기분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 퇴근 후 집에 왔는데 남편은 신우가 이혼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혼 얘기가 들려온 것도 아니고 이미 서류 정리까지 다 했다고 했는데 남편도 이혼 사연은 잘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저 성격 차이라고만 했죠. 살다 보면 이혼하는 경우가 많으니 저도 더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문제는 신우가 돌아오고 나서 또다시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가씨는 저와 남편에게 뭐가 그렇게 관심이 많은지 제가 남편과 잘 지내는 모습이 보기 싫은 것 같았습니다. 그건 어머님도 마찬가지였고요. 신우가 이혼 후 돌아와서 시모는 다 같이 밥을 먹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댁 근처 쇼핑몰에서 만나 밥을 먹고 있는데 저와 남편이 세상 다정하니 어머님이 한 말씀하셨습니다. 예. 네? 넌 눈치 좀 챙겨라. 우리 주우가 이혼하고 와서 지금 기분이 어떻겠니? 정도껏 해. 엄마, 최은이한테 왜 그러세요? 저희는 그냥 평소대로 한 건데요. 남편의 말대로 저희는 밥 먹을 때 서로 수저 챙기고 입에 뭐 묻어있으면 휴지를 챙겨주고 딱 그 정도였습니다. 이것마저도 보기 싫다면서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아가씨 입장에서는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겠다 싶어 저는 이날 그냥 내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시댁에 꼭 가야 하는 날이 아니면 굳이 시모 신우와 만나기 싫어서 연락도 잘 안 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어머님이 퇴근하고 시댁에 들리라고 하셨습니다. 꼭 할 말이 있으니 오라고 하셨죠. 그렇게 퇴근 후 시댁에 갔는데 저는 급한 일이라도 생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말씀에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언니 왔어요? 네, 어머님은요? 왔니? 내가 누워있다가 깜빡 잠이 들었네. 거기 앉아봐. 네. 그런데 무슨 일 있으세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내일 너 퇴근하고 저녁에 목욕탕 같이 가자. 네? 여자 셋이 목욕탕 가자고. 어때? 우리 동네에 24시간 하는 곳이 있어. 찜질도 할 수 있고 좋아. 넌 안 가봤지? 저 어머님, 내일은 퇴근하고 집에서 쉬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혼자서도 대중 목욕탕 안 간 지 오래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거절했습니다. 사람 많은 목욕탕에 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고 특히 시모랑 신우와 같이 가는 건 더더욱 싫었으니까요. 네가 생각을 해봐라. 지금 네 신우 기분이 어떨 것 같으냐? 이혼하고 와서 지금 우울해한다고. 네가 우리 집 며느리로서 좀 다독거려주고 잘해줘야 하지 않겠어? 이럴 때 여자 셋이 뭉쳐서 더 잘 지내면 좀 좋냐고. 가서 네가 언니니까 식혜도 좀 사주고 그럼 좋잖아. 어머님은 자꾸만 아가씨가 우울해한다고 했지만 제 눈에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혼 전과 다르지 않았어요. 표정도 어둡지 않았고 소파에 누워 과자를 먹으면서 TV를 보는데 전혀 우울한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머님께 죄송하다면서 저 빼고 다녀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바로 거절하고 집에 왔는데 표정 관리가 되지 않았어요. 급하게 할 말이 있다고 해서 갔는데 한다는 말이 목욕탕이라니 너무 황당하잖아요. 일하느라 피곤해서 빨리 집에 가서 씻고 쉬고 싶은데 너무 짜증이 났습니다.
하지만 집에 가서 남편의 기분까지 나쁘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이 화난 표정으로 반겨줬거든요. 오늘 늦었네. 일 많았어? 조금. 남편은 제 표정을 살피며 많이 힘들었냐고 계속 물었는데 그냥 회사 일 때문이라고 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옷만 갈아입고 남편과 밤 산책을 나갔습니다. 사실 남편과 둘이 있을 때는 더없이 좋습니다. 싸울 일도 없고요. 시댁일로 제가 스트레스를 받는 걸 잘 알고 있어서 미안해하는 모습이 느껴졌기에 저도 남편에게 매번 시댁일을 말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데이트를 하는 동안 신우한테 계속 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일부러 확인하지 않았어요. 보나마나 안 좋은 내용일 게 뻔했으니까요. 나중에 집에 와서 자기 전에 신우의 문자를 슬쩍 봤는데 역시나 보기 싫은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시모나 신우를 보면 할 일이 그렇게 없나 싶을 때가 많았어요. 자기 할 일을 만들고 바쁘게 지내면 남의 인생에 이 정도로 관심을 가질 수 없을 텐데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과 저는 서로 사이가 멀어지게 된 일이 생기고야 말았습니다. 시댁과 상관없이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저희는 1시간을 넘기지 않고 서로 풀어버립니다. 그래서 언성을 높여가며 싸워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신우는 갑자기 가족여행 얘기를 꺼내는데 저는 너무 싫었습니다. 그동안 시모나 신우와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되도록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데요. 잠깐도 아니고 1박 2일로 여행을 가자고 하니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남편 역시 저와 생각이 같았는지 먼저 다음에 가자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아가씨가 자꾸 우울해한다고 했어요. 아니 우진아, 이럴 때 가족이 챙겨야지 누가 챙겨. 이러다 우울증 심하게 오면 네가 책임질 거야? 네 동생 저렇게 방치할 거야? 어머님은 딱 하루 시간을 줄 테니 결정해서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저는 정말 가고 싶지 않았어요. 채연아. 응? 여행 말이야. 그냥 갈까? 자기야, 내가 말했잖아. 여행 가면 무조건 싸울 거야. 여행 가서 싸우고 사이만 더 나빠지느니 차라리 그냥 거절하고 욕 한번 먹을래. 내가 중간에서 정말 잘할게. 엄마나 지우가 저번처럼 막말하고 못되게 하면 내가 알아서 다 해결할게. 자기한테 피해 안 가게 한다고. 나도 우리 엄마 성격 알아. 지우도 엄마 닮아서 성격이 좀 그렇고 그래서 내가 본가 잘 안 가고 있잖아. 그건 자기도 알지? 암튼 미우나 고우나 나한테는 엄마고 여동생인데 자기가 이번만 좀 봐줘라. 이번엔 여행 가고 또 여행 얘기 나오면 그때는 내가 안 간다고 딱 잘라 거절할게. 저는 계속 거절했고 남편은 계속 부탁을 했는데 염려스러웠지만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며칠 뒤 1박 2일로 강원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일주일도 아니고 하루만 자고 오면 되는 거니까 저도 되도록 참고 기분 좋게 다녀올 생각이었어요. 남편은 자기가 한 말대로 중간 역할을 정말 잘했습니다. 차 안에서 신우가 다른 사람 뒷담화를 하려고 했는데 아니 엄마, 내가 말한 그 친구 알지? 누구? 시영이 말이야. 걔가 글쎄 이번에 차를 샀는데 얼마나 자랑을 하던지 아주 듣기 싫어. 정지우, 뒷담화 금지야. 조용히 가자. 오빠랑 약속했지? 알았어. 너 도착해서도 이러면 바로 짐 싸서 올라오는 거다. 알았다고. 그래 아들, 이번 여행은 정말 기분 좋게 다녀오자. 지우 넌 오빠 말 좀 들어. 아이씨 엄마까지. 지우 너 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지? 오빠 알았어. 남편은 여행 가는 길에 남 얘기는 하지 말자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신우는 알았다고 했고 조용히 갈 수 있었습니다. 출발은 괜찮았어요. 그렇게 강원도에 도착 후 짐을 대충 풀고는 숙소 바로 앞에 고기를 구워 먹었습니다. 술도 한잔 했고요. 물론 저와 남편은 마시지 않았고 시모와 신우만 마셨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무 일 없어서 이대로 조용히 있다가 집에 가면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참 맛있게 고기를 먹고 있는데 신우가 갑자기 제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새언니는 진짜 싸가지가 없는 것 같아. 저는 참았습니다. 와서 싸우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남편도 테이블 아래로 제 손을 꼭 잡으며 눈치를 주었어요. 그냥 참으라고 말이죠. 그랬더니 야 정주, 너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언니한테. 오빠는 나보다 언니가 더 중요해? 우리는 피를 나눈 가족이야. 언니는 아니고. 신우는 저런 말을 하면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시모도 옆에서 같이 화를 내기 시작했고 남편도 참기 힘들었는지 고기를 굽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저도 남편을 따라 일어나려고 했는데 신우가 갑자기 눈물을 닦고 정색을 하며 야! 너 지금 어디 가냐? 너무 어이가 없던 저는 신우와 똑같이 반말로 대답했습니다. 뭐? 너 지금 뭐라고 했냐? 신우한테 존대 안 해? 이게 정말? 저는 시모의 말에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너 내가 우리 오빠랑 반드시 이혼시킬 거야. 내가 못할 것 같아? 두고 봐. 저 말을 듣는데 너무 기가 막혔어요. 야, 정지우, 너 내가 니네 오빠랑 정말 이혼하길 바래? 당연하지. 난 네가 너무너무 싫어. 뭐가 그렇게 좋아서 우리 오빠랑 붙어있으면 헤헤거리냐? 아주 꼴보기 싫어 죽겠어. 나도 마찬가지야. 내 아들 빼앗아간 주제 어디 꼬박꼬박 말대꾸나 하고 말이야. 결국 강원도까지 가서 싸우고 말았습니다. 신우가 버릇없는 행동을 해도 이날만큼은 저도 참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시모나 신우의 이런 행동에 어떻게 참을 수 있나요? 더 화가 났던 건 남편이었습니다.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남편까지 저에게 뭐라고 했습니다. 큰 소리가 나자 남편이 다시 돌아왔는데 그 모습을 보고는 재현아, 여행 가서 너 꼭 이래야 해? 그냥 참을 순 없었어? 네가 당하는 입장이라도 그냥 져줄 수 있는 거잖아. 남도 아니고 내 동생이야. 너도 그냥 친동생으로 생각하고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였냐고. 진짜 내 동생이었으면 가만 안 뒀어. 뭐? 아무리 내 편이라고 생각한 남편이어도 결국 중요한 순간에 팔은 안으로 굽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타이밍에 신우는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짜증나. 이혼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세연이라는 사람은 나한테 뭐라고 하기만 하고 다 내 탓이지 뭐. 괜히 여행 가자고 그래서 조용히 집에나 처박혀 있을걸. 신우의 연기를 보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시모나 신우가 저에게 어떻게 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걸 다 알면서 저러니 더 화가 났어요. 신우야 원래 버릇이 없고 시모 역시 막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니 예상은 했지만 이날 남편의 행동은 이혼 생각이 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남편만 아니었으면 당장 이혼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남편마저 그러니 미래가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결국 똑같은 사람이라고 느꼈고요. 여행을 완전히 망치고 돌아와서 남편과 저는 사이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서로 말도 없었어요. 그런데 시모가 이번 여행에서 있었던 일로 할 말이 있다고 하시며 시댁으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당연히 가기 싫어서 저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집 근처로 시모가 와 있었어요. 너 이제 퇴근하니? 여기까진 또 왜 오셨어요? 좀 있으면 우리 딸도 여기로 올 거다. 잠깐 편의점 갔어. 이따가 우리 지우 오면 청중하게 사과해라. 알았니? 그러면 내가 없던 일로 할 테니까. 가족끼리 이게 뭐냐? 아니요. 제가 먼저 사과를 받아야겠는데요. 무례하게 행동한 건 제가 아니라 아가씨였잖아요. 아니 너 끝까지 이럴래? 더 말해봤자 사과는커녕 막말이 돌아올 것 같아 집으로 들어가려는데 시모는 끝까지 악을 쓰며 너 끝까지 잘났다 이거냐? 이러더군요. 저는 바로 집으로 들어와서 남편에게 얘기했습니다. 어머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다 말했어요. 야, 내 앞에서 우리 엄마 얘기하지 마. 듣기 싫어.
그럼 내가 누구한테 말해? 저기 산에 올라가서 아무도 없을 때 혼자 떠들던지. 남편의 말에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매번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혼자 참고 넘긴 적이 정말 많았습니다. 남편도 사람인데 듣기 좋은 얘기도 아니고 자기 가족 얘기를 안 좋게 말하면 좋을 리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속으로 삭히고 넘어가곤 했는데 이번엔 저도 이혼 생각을 하고 있었기에 얘기를 했던 겁니다. 하지만 남편은 저런 식으로 나왔죠. 야, 내 동생이 이혼하고 와서 기분이 안 좋다는데 네가 좀 기분 맞춰주면 안 되는 거야?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그런데 그때 시모와 신우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나 오늘 절대 조용히 못 넘어가. 내가 사과받으려고 왔다. 무슨 사과요? 넌 저리 빠져 있어. 강채연, 너 이리 와. 너 아까 그 태도 뭐야? 아니, 시어머니 앞에서 버릇없게 굴어? 빨리 사과해! 그리고 우리 지우한테도 여행 가서 버릇없게 한 거 사과해. 당장! 못하겠는데요? 그런데 이 와중에 남편까지 옆에서 저한테 빨리 사과를 하라고 했습니다. 얼른 사과하고 끝내. 잘못한 게 없는데 무슨 사과를 하라는 거야? 누가 신우한테 그렇게 해? 그럼 나한테는 그래도 돼? 그러자 어머님은 저희 엄마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딸 가진 부모라 그런가 가정교육이 아주 개판이네. 니네 집에 아들 하나라도 있었으면 달랐을 텐데 딸만 있는 집이라 보고 배운 게 뭐가 있었겠니? 뭐라고요? 그럼 이 집구석은 아들이 있어서 이 모양이에요? 너 지금 말 다 했어? 됐고! 사과 못하겠으면 돈이라도 내놔! 무슨 돈이요? 하나뿐인 신우가 이혼해서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이런 아픔 가족끼리 나누고 사는 거야. 그런 것도 모르냐? 그러니까 네 월급의 절반은 우리 지우한테 줘. 사람이 힘든데 돈까지 줬으면 더 초라한 법이니까. 돈이 없으면 일해서 벌 생각을 해야지 무슨 저한테 돈 맡겨놨어요? 이혼도 안 해본 네가 우리 딸 고통을 알겠니? 저는 그 자리에서 이혼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뭐? 이혼? 네, 이혼이요. 어머님 아들하고 이혼한다고요. 이혼하려고 하니 너무 기쁜데요? 그리고 저는 그동안 시모와 신우가 저에게 했던 막말을 녹음해 놨는데 그 자리에서 틀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내 목소리 같은데? 야, 너 우리 도청했냐? 무슨 도청? 잘 들어봐. 네가 들어도 이건 사람이 해서는 안 될 말이지? 저는 결혼 초까지만 해도 어머님과 아가씨 성격 때문에 힘들었지만 참았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말하는 수위가 너무 세지다 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서 언젠가부터 녹음기를 가지고 다녔어요. 시댁에 가거나 시모, 신우와 만나는 날은 꼭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갔습니다. 이 녹음기 안에는 그동안 남편이 없을 때 신우와 시모가 저에게 막말을 하고 욕설을 했던 대화가 다 녹음되어 있었어요. 신우는 툭하면 저와 남편을 이혼하게 만들 거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는데 그 말도 녹음기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들어보니 상황의 심각함을 알게 된 남편은 이게 대체 뭐냐고 했고 그때 신우가 바람을 피워서 이혼한 사실까지 대화 내용이 흘러나왔습니다. 시모가 남편 없이 저만 시댁으로 불렀을 때 신우가 왜 이혼을 했는지 제가 알게 됐습니다. 대놓고 저에게 말한 건 아니지만 셋이 얘기를 하다가 신우의 남편 얘기가 나왔는데 정황상 신우의 바람 때문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뭐야, 너 성격 차이로 이혼한 거 아니었어? 오빠, 그게... 저는 녹음기는 물론 그동안 신우가 저에게 보낸 폭언과 모욕적인 내용의 문자 그리고 시모와 통화한 내역까지 전부 공개했습니다. 저희 집에는 거실에 홈 CCTV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결혼 직후 설치를 했지만 시모나 신우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전에 남편이 없을 때 둘이 집에 찾아와서 화가 난다며 제가 아끼던 그릇을 집어던지며 깬 적이 있는데 그 모습도 녹화되어 있어서 제가 따로 저장해 두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시모의 멱살을 잡으며 엄마, 이게 다 뭐야? 어떻게 이래? 내 앞에서도 모자라서 나 없을 때 우리 채은이한테 이렇게 했어? 아들,
일단 이거나, 나 네 엄마야! 며느리 앞에서 쪽팔리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래, 오빠. 일단 놓고 말해. 엄마 목 아파. 모든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시모는 갑자기 태도가 돌변했는데 채연아, 네가 말 좀 해봐. 그만하라고. 제가 왜요? 저는 피 안 섞인 남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미안하다, 채연아. 내가 사과할게요. 진심 아닌 거 알아요. 그저 지금 상황만 어떻게든 모면하려고. 정지우, 너 빨리 언니한테 사과해. 내가 왜? 싫어. 그냥 오빠랑 이참에 이혼하라고 해. 엄마도 이혼하기 바랬잖아. 너 그 입 안 다물어? 이날 남편은 시모와 신우를 겨우 돌려보내고는 저에게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사과했습니다. 채연아, 내가 대신 사과할게. 어? 무슨 사과? 우리 엄마랑 내 동생 현지 대신 사과한다고. 필요 없어. 나 이 집에서 나가고 싶어. 벗어나고 싶다고. 이혼하자. 이혼해. 못해. 못해? 그럼 소송으로 가야지. 채연아, 그러지 마. 내가 잘못했다고 했잖아. 넌 다른 줄 알았어. 그런데 너도 결국 똑같더라. 내가 널 어떻게 믿고 살아? 어머님이나 아가씨나 안 보고 살면 그만이야. 하지만 너는 다르지. 내가 어디까지 참고 봐줘야 하니? 참지 마. 봐주지 마. 이혼만은 하지 말자. 싫어. 나도 지쳤어. 저는 이날 남편에게 이혼 결심은 변함이 없을 거라며 똑똑히 말했습니다. 친정에도 이 사실을 다 말씀드렸는데 부모님이 정말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남편이 평소 친정 부모님께 잘했기에 엄마 아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어요. 며칠 뒤 부모님은 더는 이런 집에 저를 둘 수 없다면서 데리러 오셨는데 남편이 싹싹 빌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장모님, 장인어른 오셨어요. 자네 실망이 크네. 죄송합니다. 저 채연이랑 이혼 못해요. 아시잖아요. 저 채연이 없으면 안 되는 거. 그런 사람이 그렇게 행동했나? 그게 사람이 할 짓이야? 채연아, 정말 이렇게 갈 거야? 분명히 말했잖아. 이혼이라고. 우리 지우가 지금 소송을 당했어. 네 동생 얘기 내 앞에서 하지 마. 듣기 싫으니까. 하지만 남편은 계속 얘기를 했는데 신우가 상간녀 소송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신우가 바람핀 상대가 유부남이더라고요. 아, 상간녀 소송? 그걸로 또 벅차. 그러니까 너까지 왜 그러냐. 나 정말 힘들다고. 남의 집 귀한 자식한테 그래놓고 지금 그런 말이 나오나? 지금 가장 힘들 사람은 내 딸이라는 걸 몰라? 아빠는 분이 안 풀린다고 하시면서 남편의 따귀를 때렸습니다. 이날 저는 부모님을 따라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갔는데 이혼은 절대 안 된다는 남편의 말에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이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혼만 하는 게 아니라 시댁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까지 함께 알아봤어요. 남편은 신우의 상간녀 소송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며 어떻게든 저와 이혼만은 안 하려고 애썼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특히 시모는 저에게 전화해서는 계속 잘못했다고 했는데요. 저기 채연아, 내가 그동안 너한테 못되게 군 거 사과하마. 잘못했다. 용서해줘. 갑자기 왜 이러세요? 평소대로 하세요. 언제부터 다정하게 제 이름 불렀다고 그러세요? 혹시 이것도 녹음하고 있니? 녹음은 자동인데요. 아, 그래. 그런데 그때 엄마가 제 전화를 뺏어서 받으시더니 이보세요. 어머나 사돈. 누가 사돈입니까? 그리고 할 말 있으면 직접 와서 하세요. 저희 앞에서 하라고요. 채연이 좀 바꿔주세요. 엄마는 직접 와서 얘기하라고 하시고는 전화를 끊었는데 시모는 그 통화를 마지막으로 연락을 하거나 찾아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저 같아도 그동안 그런 짓을 하고 절대 찾아가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이혼 소송으로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가정 파탄의 원인인 시모와 신우에게 있음을 증명하면서 시댁을 상대로 위자료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액수는 크지 않았지만 이번 일로 본인들이 얼마나 잘못하고 살았는지를 좀 깨닫기를 바랐습니다. 이혼 후 전 남편은 끈질기게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전 남편과 결혼 생활 중 행복했던 때도 많았지만 절대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전 남편은 시모와 신호 사이에서 힘들다며 완전히 연을 끊고 살겠다고까지 했습니다. 너무 늦었어. 제발 잘 생각해줘. 어? 다 끝났는데 왜 이래? 난 너는 물론이고 너네 식구 다 보기 싫어. 소름 끼친다고. 나도? 나는 왜? 네가 더 나쁜 인간이야. 내가 잘할게. 네가 우리 엄마하고 마주친 일이 없게 멀리 이사도 가자. 어? 너 혼자 이사 가서 행복하게 살아. 그리고 다시는 찾아오지 마. 저기 보이지? 저는 회사 앞으로 찾아온 전 남편에게 회사 건너편에 있던 경찰서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네가 또 찾아오는 날은 저기로 갈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내가 너 스토커로 신고할 거야. 알았어? 집으로 오면 그땐 우리 아빠가 어떻게 할지 나도 몰라. 궁금하면 찾아오던가. 남편은 이날 울면서 돌아갔는데 세 사람은 절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혼 후 혼자가 되고 나서 전보다 제 인생에 대한 소중함을 더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힘든 일을 겪기도 하고 참아야 할 순간도 많은데 지난 결혼 생활이 너무 지옥 같고 힘들어서인지 회사에서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별 타격이 없습니다. 앞으로 제 인생에 더 힘든 일이 찾아와도 어렵지 않게 이겨낼 자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갈 생각이고요. 그럼 제 사연은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